두 번째 주제, 주요 LLM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챗GPT를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는 오픈 AI의 대화형 생성 AI 모델입니다. 주요 지표를 보게 되면 월간 사용자가 1 빌리언, 약 10억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2년 11월 30일 날 이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1750억 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GPT-4의 파라메타는 약 1조 개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요 특징이 대화 형식의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로 다양한 질문에 답변 및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이전까지만 해도 AI는 정말 그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그 도구였다면 대화 형식의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AI의 어떤 벽을 깨트린 그런 효시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 있고요. 문서 작성이라든가 코드 생성, 또 설명, 또 이미 생성된 코드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잘했어요. 또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고 요약 및 번역도 가능했었다. 또 맥락을 이해하고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연속 대화 능력이 아주 탁월했었습니다. 그래서 GPT 3.5 무료와 GPT-4 유료 모델을 제공해서 성능과 접근성을 차별화했고 현재도 계속해서 GPT는 발전을 해 나가고 있죠. 초기에는 이렇게 그 굉장한 그 어떤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나중에 또 환각 증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화 예시를 잠깐 보게 되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AI의 하위 분야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복잡한 데이터셋을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와 특징 추출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제미나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미나이는 구글의 멀티모달 AI 모델입니다. 23년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챗GPT는 22년, 구글 제미나이는 23년입니다. 벤치마크 태스크 수도 뭐 1 밀리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텍스트 길이 이게 32K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느 정도 양인지는 뒷부분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약 페이지 수로 하면 약 100페이지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모델 파라미터가 1조 개 정도라고 보니까 GPT-4가 1조 개였죠.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출발이 멀티모달 AI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을 통합 처리하는 고급 멀티모달 능력을 갖고 있었다. 또 코드 생성, 디버깅, 분석 및 최적화 기능. 이거는 거의 아마 GPT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실시간 정보 검색과 웹 탐색 기능도 통합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연동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제미나이 울트라라든가 프로 나노 등 해가지고 유료 모델들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기능 및 이 활용 사례를 보면 시각적 콘텐츠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거. 그다음 영상을 이해하고 그거를 콘텍스트를 파악해서 요약까지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복잡한 추론도 가능. 그래서 여기 이제 대화 예시를 보게 되면 이미지로 이제 수학 문제를 하나 주면 이 방정식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줄 수 있나 이렇게 했을 때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을 1, 2, 3, 4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답변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과정들을 설명함으로써 좀 더 신뢰도를 쌓아가는 그런 형태로 발전한 것이 제미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클로드입니다. 클로드는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내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요 지표를 보게 되면 22년에 챗GPT와 함께 발표가 됐네요. 그리고 24년에 클로드 3가 나왔어요. 그리고 클로드 3를 지나서 3.5 버전이 됐을 때부터 많은 개발자들로부터 좀 환영을 받기 시작했고 GPT의 능력을 코딩 분야에 있어만큼은 최소한 GPT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최대 컨텍스트가 아까 이 제미나이가 32K였잖아요. 얘는 100K인데 100K면은 약 300페이지 정도의 논문을 얘가 읽고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 클로드는 특징이 뭐냐면 윤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업무, 뭐, 이런 데서 많이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율주행 기술의 윤리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대화 예시를 했을 때 자율주행 기술의 주요 윤리적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결정 알고리즘, 사고 불가피 시 누구의 안전을 우선할 것인가, 또 책임 소재, 사고 발생 시 제조사 소유자 중 AI 중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은 소유자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죠. 또 데이터 편향성,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편향성 같은 경우는 학습하면서 예를 들면 그래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했을 때는 백인들보다는 이제 흑인이나 동양인들을 주로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어떤 사람을 나타내라 그랬을 때 남자를 더 생성해내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이 다 편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딥시크가 굉장했죠. 23년에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엄청난 이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7빌리언에서 67빌리언까지의 모델 크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 컨텍스트 길이도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엔트로픽보다 더 많이 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오픈 소스라는 거예요. 오픈 소스 기반으로 모델의 가중치라든가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투명하게 했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할 때 우리는 GPU를 사용하지 않고 했다라고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그것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는 트랜스포머 기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발표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PC에 뭐 7빌리언 정도 되는 이러한 모듈들은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PC에서 돌릴 수 있고 또 이것도 또 부담스럽다면 가져와서 양자화해가지고 좀 더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오픈 소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시티의 AI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검색과 생성을 결합한 그러한 AI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항상 출처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GPT가 가장 약점으로 보였던 환각,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제한되는 그런 출처 기반의 응답을 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유사한 걸로 이제 OAI라는 게 있어요. OAI는 아예 모든 정보를 어떤 LLM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사전 학습된 PLM이라고 그러죠. Pre-trained Learning Model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요. OAI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하면은 전부 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것을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AI도 나와 있다. 퍼플렉시티 AI가 논문 요약, 학술 자료면 연구 논문 요약 기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검색을 통합하고 실시간 인터넷 검색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퍼플렉시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델들을 한 표로 비교를 해보자면 GPT는 강점이 범용성, 그리고 한계는 환각현상, 또 실시간 정보에 제한이 있다. 물론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 정보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웹 서치를 현재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제 태생이 GPT는 LLM 기반이기 때문에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상 대화나 장문 코딩. 그래서 가장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클로드 같은 경우는 긴 문서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코딩 영역에서 굉장히 강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요. 이미지, 오디오 이런 것들이 다 처리할 수 있고 통합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 딥리서치 같은 기능도 지원을 해가지고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챗GPT의 유료 사용자들이 제미나이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 딥식 같은 경우는 수학 논리, 그래서 GPT O3라든가 로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정도의 논리적인 그런 추론도 가능한 그런 모델을 내놓고 있고, 다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픈 소스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능력이 이제 좀 더 늘게 되면, 능력이 되면 한번 가져다가 UI도 개선해보고 다른 모델도 한번 발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퍼플렉시티는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처 기반의 응답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멀티모달 능력은 좀 부족하다. 이미지 처리 기능이 좀 제한적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 길이와 정확도를 비교해 보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GPT와 클로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는 것은 클로드가 뛰어난데, 창작을 해내는 것은 또 GPT가 뛰어나고요. 또 요약하는 능력도 클로드가 뛰어난데, 코딩하는 능력은 여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클로드가 3.5가 되면서 3.0까지는 GPT한테 밀린 게 확실해요. 3.5가 되면서 아마 코딩 능력도 GPT를 좀 앞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추론 능력 앞서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클로드 3.5 이상이 되면서 GPT보다 조금 앞서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한국어 처리 능력을 보게 되면 GPT가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클로드, 세 번째 제미나이. 제미나이는 발표하면서 영어 다음으로 가장 잘하는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어떤 그 지표에 보게 되면 어쨌든 JPT가 제미나이에 조금 앞서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처리 능력에서는 딥시크가 가장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경험 측면을 보게 되면 GPT가 직관적이고 재생성이 좋고 출력 속도도 빠르고 세련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상세한 지시문 처리와 피드백 수용성이 좋다. 그다음 제미나이는 멀티모달 기능과 검색이 통합되어 있다. 제미나이는 구글의 어떤 그런 그 리소스들이나 서비스들을 다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발전 중이다. 이 말이 답일 것 같아요. 자, 모델 선택 가이드는 보면은 목적 중심으로 모델을 선택한다면 문서 분석 및 요약하는 것은 클로드, 또 GPT는 이제 창의적 작업 및 코딩, 그다음에 제미나이는 멀티모달 및 학습 지원하는 용도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용량 텍스트 문서를 처리한다면 클로드를 써야 되겠고, 창작과 코딩을 한다면 GPT. 다만 여기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환각 증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출처 확인이 꼭 필수하다 그러면은 퍼플렉시티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분석하는 것은 제미나이가 좀 뛰어나고 복잡한 수학은 딥식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모델 기능 소주제를 잠시 요약을 하자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챗GPT는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최적화되어 있고 콘텐츠 생성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API 및 플러그인 생태계를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GPT-S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멀티모달 기능이 뛰어나다. 또 클로드는 장문의 컨텍스트, 그다음에 윤리적인 설계가 특징이다. 또 딥식은 오픈소스 모델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델 선택 시에 내가 어떤 태스크를 목표로 하는가, 태스크의 특성을 보고 필요한 컨텍스트의 길이, 논문을 분석해야 되는 논문이 한 뭐 200페이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클로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또 보안 요구 사항들 이런 것이 있다 그렇다면은 아직은 좀 불분명한 딥시크 같은 건 좀 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만약에 자체적으로 해본다면 다양한 모델들을 체험해 보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보냐면 동일 프롬프트를 다 여러 가지 모델에다 이 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퍼플렉시티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미나이까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프롬프트를 다양한 모델에다가 주어가지고 답변을 받아보고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소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